자, 첫 번째 상권은 역세권 상권이에요. 역세권 상권이라고 하면은 전철역을 중심으로 500m 이내에 형성돼서 이미 활성화된 상권을 역세권 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가나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상권이 역세권 상권으로 들어가면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실 상가 투자계에는 가장 좋은 상권 중에 하나죠. 역세권 상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상권 중에 하나가 역세권 상권이죠. 안정적인 유동인구를 갖고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월세도 잘 나가고 장사도 잘 될 수가 있는 게 역세권 상권인데, 여러분들 이런 역세권 상권에다가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알고 투자하셔야 되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 그 내용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 자, 그 첫 번째로는 환승역 의 경우에는 주요 출입구를 선별해서 선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역세권이라고 해서 모든 출구마다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요 출구를 사용하는 그런 출구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올바른 투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해요. 버스 정류장 근처의 점포는 버스의 진행 방향을 고려해서 투자해라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버스 정류장 근처의 점포는 버스의 진행 방향을 고려해서 투자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회전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뭐 좌회전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은 바로 뭐냐? 자, 어떠한 도로가 있는데 위에도 건물이 하나 있고 밑에도 하나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 건물 옆에 보면은 버스 정류장이 하나씩 있는데요. 1번 버스 정류장은 나가는 방향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다. 사람들이 말 그대로 출근할 때 많이 타는 버스 정류장이다. 근데 2번 버스 정류장은 들어오는 방향에 있는 버스 정류장. 즉 사람들이 퇴근할 때 내리는 버스 정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같은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1번 버스 정류장 근처에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2번 버스 정류장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2번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즉 퇴근하는 방향에 있는 버스 정류장, 나가는 방향보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출근길에는 소비 활동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그 출근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근데 퇴근하는 방향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은 그때 버스에서 내려서부터 이제 소비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그래도 만두라도 사갖고 갈까? 뭐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갖고 들어갈까? 이런 식으로 소비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출근하는 방향의 버스 정류장은 그런 소비 활동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예전에 우리가 그 출근하는 방향에 있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는 매점들은 그래도 좀 장사가 어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버스 같은 거 탈 때 음식물을 못 들고 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버스 정류장 근처 출근하는 방향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장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나가는 방향보다는 들어오는 방향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선택하시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은 주택가 입구에 있는 전철역 입구는 상권이 약한 곳이 많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지하철 출구는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그런 그 지하철역이 있어요. 그 사이에 상권이 껴있으면은 그런 상권은 상권이 약한 곳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지하철 출구에서 딱 나왔어요. 지하철 출구에서 딱 나왔는데 바로 내 눈앞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눈에 딱 들어와. 그러면 어떠한 본능이 있냐면은 그대로 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본능을 무슨 본능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귀소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대단한 본능이에요.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눈 떠보니까 집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면 굳이 뭘 사 먹고 들어가냐? 그냥 집에 가서 먹지. 그래서 소비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비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걸어가면서 소비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거리가 너무 짧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상권은 약한 곳이 많으니까 주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는 어떤 지역이 역세권 상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역세권 상권이 아닌데 조금 있으면 여기 개통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권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역세권 상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권은 여러분들이 투자하기가 좋은 상권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여기 없어요. 조금 있으면 여기 개통되는 상권, 투자하기가 좋은 상권이다 아니다. 그거는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돼요. 이 여기 생김으로 인해서 이 상권이 좋아질지
오히려 이 상권이 나빠질지를 갖다 생각해서 투자해야지 무조건 여기 들어와서 역세권 상가가 되니까 그 지역 상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커다란 오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그 지하철 노선 중에서 신분당선이라고 하는 노선이 있어요. 혹시 이제 타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분당선이라고 하는 노선은 지금 현재는 강남의 신사역에서부터 강교 신도시까지 연결되어 있는 노선이었는데 처음에는 강남역에서부터 강교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노선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강남에서 강교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신분당선을 갖다가 개발하겠다 발표가 났어요. 실제로 강교 신도시에서 저 신분당선을 타게 되면 강남역까지 환승 없이 40분이면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자마자 한 지역의 상가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을 때는 강남 지역의 상가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강교 신도시의 상가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발표됐을 당시에는. 바로 발표됐을 당시에는 강교 신도시의 상가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야, 여기 강교 신도시가 그동안 역이 없었는데 역세권 상가가 된다. 그것도 강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신분당선이 들어가 보니까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광교 신도시의 상가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처음에는. 막상 이게 지하철이 딱 개통되고 나니까 어디가 상가 가격이 올라가냐면은 강남역의 상가 가격이 올라가더라. 오히려 효과가 반대로 미치더라 이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강남 사람들이 저 신분당선 타고 내려와서 광교 신도시 와서 상권을 이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강남 사람들이 야 저기 경기도 수원에 광교 신도시라고 하는 신도시가 하나 생겼다는데 얼마 전에 지하철이 개통됐다더라. 우리 그 신분당선 지하철 타고 내려가서 소주 한잔 먹고 올라오자.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안 내려오죠. 반대로 광교 신도시 사람들은 저 신분당선 개통되고 저 지하철 타고 강남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많이 갔죠. 오히려 광교 신도시는 신분당선 개통되기 전에가 장사가 더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오히려 개통되고 나니까 주말 약속을 어디로 잡아버리냐면은 강남역으로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역이 생기는 게 과연 그 지역 상권에 더 좋아지는 영향이 미치게 될 건지 아닌지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갖고 투자를 하셔야지 올바른 투자가 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지 내 상권을 같이 한번 배워볼 거예요. 단지 내 상권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가를 하나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상가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다. 투자하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투자하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건 약간 성향의 차이예요. 나는 안정적으로 임대료가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탄탄한 배우 수요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상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공실률은 더 낮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갖다가 투자해서 나중에 가격이 올라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것들은 가격이 막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세대수를 좀 잘 파악하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그 내용은 밑에 나와 있죠. 아파트 단지의 규모를 파악하고 세대수가 1500세대가 넘으면 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있다. 이 세대수가 15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가보시면은 장사가 진짜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거 투자하실 때는 그 세대수를 잘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투자가 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할 때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그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30년 넘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죠? 재건축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런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또 투자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그런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소재하고 있었던 호원가든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가 경매로 나왔던 사건이에요. 물건 종별을 보면은 근린 상가, 구분 상가가 한 호수가 나왔었던 거고, 대지 지분은 4평이 좀 안 되고 건물 실평수도 5평이 좀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원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규모가 다 작죠? 근데 그런 물건이 최초의 감정 가격이 얼마에 나왔었냐면은 1억 2,200만 원 정도에 나왔었던 물건입니다. 굉장히 소액으로 한번 투자해 볼 수가 있는 상가가 나왔는데 1층 상가가 경매로 나왔던 사건인데요. 결국은 취하로 경매 사건이 종결이 난 사건입니다. 자, 그때 당시 어떠한 단지 내 상가가 경매로 나왔었는가 같이 한번 봐보면 이 사진에서 보셨을 때 저 방앗간이 경매로 나왔던 사건이다. 앞쪽으로는 이제 대로변이고요. 저 방앗간 앞으로는 이제 아파트 출입하는 주 출입구
나와 있는 실평선 5평 정도 되는 1층 상가가 경매로 나왔었던 물건이라는 거죠. 그럼 저런 데는 여러분들이 상가 하나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위치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위치가 괜찮죠? 아무래도 아파트 주출입구 쪽에 있다 보니까 공실이나 위험성이 많이 없겠고, 실제로 그때 당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그 보증금이 500에 월세 한 50만 원 정도 나올 수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앗간을 이용했던 물건인데, 좀 재밌는 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방앗간이 들어와 있는 거는 흔히 볼 수가 없죠. 네, 그 방앗간이 들어와 있었던 물건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강의를 할 때 당시에 학생분들한테 이 물건을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해 볼 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나와 있으니까 이 차례 보실 분들은 이 차례 보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에 학생분 중 한 분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금액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들어갔고, 근데 현장 조사를 한번 하러 나간 거죠. 근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아까 전에 감정 가격이 1억 2,200만 원 정도 나와 있었는데, 이 부동산이 해당 그 지역 부동산에 금매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금매 가격이 얼마에 나와 있었냐면은 8,500만 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매 가격도 1억 2,200인데 금매로 8,500만 원에 나와 있던 거예요. 그분이 그걸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매 절차가 취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물건이나 공매물건 같은 거 보실 때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는 것도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그걸 갖다가 금매로 살 수가 있으면은 그 금매로 사는 방법 또한 여러분이 하기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물건을 조사하러 가셨는데 그 부동산이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에 금매로 나와 있지 않는지 그런 걸 한번 조사해보고 입찰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지금 현재는 저 방앗간이 나가고, 우리가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봐보시면 그거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이스크림 할인백화점. 아이스크림 할인백화점 들어와서 월세 50만 원씩 따박따박 잘 받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뭐가 있냐면은 이 사건이에요. 소재지를 한번 봐보면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으로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이라고 하면은 위치가 좋은 지역일까요? 안 좋은 지역일까요? 혹시 지리 좀 잘 아시는 분들. 안양의 동안구 비산동이라고 하면은 평촌 신도시 바로 인접해 있는 동네가 비산동이에요. 근데 이 평촌 신도시라고 하는 신도시가 굉장히 사람들이 살기에는 좋은 신도시고, 또 사람들이 사는 만족도가 높은 신도시가 평촌 신도시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학원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또 애들 키울 때는 학원가가 중요하잖아요. 경기도의 대치동이라고 불리는 데가 평촌 신도시예요. 평촌 신도시가 지어진 지가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됐죠. 아파트는 다 오래됐어요. 아파트가 다 오래됐는데 학원가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입주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오래되다 보니까 바로 인근에 새 아파트만 생기게 되면 그런 아파트 또한 인기가 많거든요. 비산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렇게 새롭게 지어져 있는 아파트가 많은 데가 비산동이고요. 그 비산동에 상가가 하나 나왔었는데, 물건 용도를 보니까 상가용 건물, 재산의 종류를 보니까 압류재산이 공매로 나왔었네요. 세금이 체납돼서 나왔던 압류재산, 감정가는 1억 7천만 원 정도에 나왔던 물건인데, 세부 용도는 판매시설이고요. 토지 면적은 3.5평, 건물 실평수는 6.15평 정도 되는 물건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근데 딱 봐도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연식이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보니까 저 아파트는 연식이 한 몇 년도 정도에 지어진 아파트일 걸로 보이십니까? 굉장히 연식이 좀 오래돼 보이는데, 해당 아파트 단지는 197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었던 물건이었고, 공매 물건이 나왔을 때 당시에 이미 사업시의 인가 단계까지 넘어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투자하는데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에 대한 그 형태로 그 부동산 한번 투자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갖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상가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가 입주권을 받아갖고 나중에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상가 입주권을 받아서 그 상가를 하나 분양받을 수가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 상가에 대한 그 감정가가 좀 높게 나오는 상가라고 하면은 아파트 입주권도 나올 수가 있어요. 다만 내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려고 하면은 그 감정가가 높게 나와야 돼. 감정가가 높게 나와야 되니까 규모가 좀 있는 상가여야지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재건축 아파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가 대치동의 음마아파트라는 아파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 가격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엄청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사죠.
왜냐면 그 가격에 사도 월세는 엄청 작아요. 임대 수익률 보고 사는 게 아니죠. 혹시나 나중에 아파트 이주권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 사는 게 그런 물건들이죠. 해당 물건은 감정가가 조금 싸게 나왔던 물건이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낙찰받게 되면은 아파트 이주권이 나올 수가 있는 물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정도 물건은 아니었었고, 상가 이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물건이었는데, 그때 가서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제 이게 사후시행 인가단가에 와 있고 조금 있으면 관리처분 인가계획으로 넘어가는 단계였었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조합사무실 가서 방문해서 물어봤더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당 물건은 나중에 재건축 들어가게 되면 상가를 받으시는 물건이고, 1대1로 받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대1로 받는 물건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6.15평짜리 상가를 반납하면은 6.15평짜리 새 상가를 받는다.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은 추가 분담금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6.15평짜리 헌상가 반납하면 추가 비용 없이 6.15평짜리 새 상가를 받을 수가 있는 물건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그렇죠? 약간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가 생각나냐면은 두꺼봐 헌집줄게 새집다오, 그게 생각나시죠? 헌상가 주면은 새 상가 받을 수가 있는 물건이었다. 그래서 이 물건 이제 1호 7천에 나왔을 때 임대 수익률보다는 그 새 상가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투자 목적으로 투자해 볼 수가 있는 물건이었는데요. 위치를 한번 봐봤더니 그 평촌 신도시 인접해 있는 그 비산동에 나와 있었던 물건이었고, 그 내부 사진 한번 봐봤더니 디자인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던 물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 하나만 알려드리면은, 해당 상가는 101호하고 102호를 갖다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사무실이었어요. 디자인 사무실이라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101호하고 102호를 갖다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는 경계벽을 갖다 허물고 쓰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한 호수만 경매나 공매로 나오잖아요. 102호. 그거 낙찰 받으시면은 뭐가 안 되냐면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 삶을 터서 경계벽을 허물어서 통으로 쓰고 있는데 그중 한 호수만 공매로 낙찰 받으면은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대출 받으려고 하면 나중에 경계벽을 다시 세워야지만 대출 나오거든요. 그거 모르고 낙찰 받았다가는 여러분들 대출 나온 줄 알고 투자했다가 대출 못 받아갖고 잔금을 미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 내부 사진 한번 봐봤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대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건 나오겠지, 그렇죠? 왜냐면 경계벽은 있고 문을 갖다가 하나 더 갖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대출을 갖다 받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경계벽이 터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으니 그런 걸 반드시 확인해서 입찰에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배워볼 상권은 근린 상권입니다. 근린 상권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상권이 있을 때 그 상권 주변으로 아파트 배후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권을 근린 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근린 상권 또한 여러분들 상가 투자하기가 너무나 좋은 상권이죠. 왜냐면 아파트 배후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뭐 학원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용도에 대한 임차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근린 상권으로 들어가는 지역도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지역이다. 자, 그럼 관련된 사례를 하나 봐보면, 소재지를 한번 봐보면 경기도 평택시 이충동에 소재하고 있었던 상가 공매 물건이었습니다. 물건에 대한 용도를 보니까 상가용 건물이 공매로 나왔었는데, 그 최초의 건전평가 금액은 3억 3,200만 원 정도에 나왔다가 낙찰 금액은 얼마에 낙찰됐냐면은 2억 6,290만 원 정도에 낙찰된 물건입니다. 재산에 대한 종류를 보니까 기타 일반 재산 이렇게 되어 있죠. 신탁 공매로 나왔던 사건이고, 건물 면적을 한번 봐보면은 실평수가 33평 정도 되던 상가입니다. 실평수가 33평 정도 되는 상가라고 하면은 면적이 그렇게 작은 상가는 아니죠. 자, 위치도를 한번 봐봤더니 해당 상권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소재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는 아파트 배후단지들이 둘러싸여져 있죠. 저런 상권을 갖다가 근린 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근린 상권으로 들어가는 상가 건물은 건물들이 살아있어요. 지금 보면 뭐 학원이나 뭐 여러 가지 용도, 뭐 음식점 이런 것들에 대한 용도도 많이 들어와 있고, 뭐 피트니스 센터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상권 같은 것들 중에서 근린 상권으로 들어가는 상권은 투자하기가 좋은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 물건이 여러 개가 나왔었는데 1층에도 상가들이 나왔었거든요. 1층은 다 후면부만 상가가 나왔었고, 그 중에 이제 2층은 이제 전면부가 상가가 몇 개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층에 상가를 낙찰받았던 사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권을 투자하실 때는 근린 상권도 투자하기가 좋은 상권으로 들어간다.